2023년 3월 17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주제는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입니다. 세미나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시우입니다. 현재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심 분야는 컴퓨터 비전 중에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의 진행은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모달리티를 기준으로 비주얼 관점의 모달리티와 비주얼이 아닌 관점에서의 모달리티에 대해 설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활용해서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결론을 지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AR로 불리는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은 현재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론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걷기 혹은 달리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이 행동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분야는 따로 휴먼 액션 프레딕션으로 불리고 있고 HAR과 다르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행동을 인식하는 HAR을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제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 수집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HAR에 접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모델이 있고 모델을 학습시킬 입력값과 결과로 출력할 출력값을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걷기라는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걷기라는 행위에 대한 정보가 입력값으로 필요하고 걷기라는 출력값 정보가 필요합니다. 입력값과 출력값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입력값으로 현실 행동으로부터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모달리티를 수집합니다. 이후에 출력값은 현실 행동을 이해하여서 어떠한 행동인지를 레이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레이블링 결과로 이제 해당 그림으로부터 걷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모달리티는 데이터 수집 양식을 의미하며 흔히 아는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모달리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달리티가 입력값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걷기 행동을 대변하는 여러 모달리티 중 하나를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학습 모델에 넣고 걷기라는 행동을 출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걷기를 인식하는 HAR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HA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HAR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위의 그림은 무인 편의점인데요. 범죄 예방이나 구매 중인 물품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왼쪽은 과일 배기 게임으로 닌자라는 게임인데 센서를 들고 과일 쪽을 대면 실제 게임 속에 있는 과일이 베어지는 게임입니다. 유사한 게임으로는 닌텐도 위 이런 게임도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운동을 수행할 때 자세를 추적하여서 피드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 적용된 HAR 예시로 작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용된 HAR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SAOT라는 기술인데요. SAOT는 HAR 기술을 활용하여서 오프사이드를 실시간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경기에 적용하였습니다. 공에 부착된 센서와 선수를 카메라로 위치를 추적하여서 오프사이드 판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SAOT를 사용하여서 실제로 C조 1차전이었던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아르헨티나 골이 3골이나 옵사이드로 취소되면서 패배하는 그런 정확한 판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프사이드는 축구에서 공격자 반칙 중 하나로 골키퍼를 포함한 최후방 두 번째 상대편보다 상대 골라인에 가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프사이드의 반대말로는 온사이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말 1cm 차이로도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실제로 오심으로 인해서 골이 취소되거나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축구계에서 가장 판정 논란이 많은 반칙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AOT는 HAR 기술을 활용하여 옵사이드를 판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HAR 기술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력값과 출력값을 정의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입력값이 사용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입력값을 두 가지의 경우에 배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값은 천장에 부착된 12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때 1초에 50장의 프레임을 촬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50fps가 1초에 50장의 프레임을 촬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입력값은 공 속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하여서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 이때 1초에 500번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추적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력값의 경우는 현재 태스크가 오프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 판정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공격자가 최후방 두 번째 상대편보다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공이 움직인 이후에 게임에 영향을 준 경우 오프사이드로 출력값이 나와야 합니다. 공격자가 최후방 상대편 두 번째보다 뒤에 있다면 공을 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온사이드로 출력값을 내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달리티를 활용하여서 오프사이드를 판정하는 인공지능은 사람과 공 위치 정보를 학습하여 오프사이드를 판정하는 HAR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AT는 센서, 이미지, 관절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AR 연구들이 다양한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예제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순간에 대한 것을 입력값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HAR 태스크들은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시점에서 하나의 행동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이 걷기 동작이 연속적인 상태에서 걷기라는 동작 하나를 예측하는 것이죠. 이때 연구 또는 데이터마다 수집되거나 사용되는 시점의 개수가 다릅니다.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모달리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며 RGB 이미지와 스켈레톤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연구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달리티는 비주얼 모달리티 데이터와 넌 비주얼 모달리티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주얼 모달리티 데이터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하거나 촬영된 이미지 혹은 동영상을 이용해 새로이 만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넌 비주얼 모달리티 데이터는 소리나 센서와 같이 비주얼 모달리티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비주얼 모달리티 데이터는 가장 익숙한 RGB 이미지가 있고 스켈레톤, 뎁스, 적외선 이미지, 포인트 클라우드, 이벤트 스트림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넌 비주얼 데이터는 오디오, 가속도 센서, 레이더, 와이파이 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더 많은 모달리티가 존재하지만 앞서 소개한 10가지 모달리티에 대하여 각 모달리티의 설명과 산출 방식, 그리고 장단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파란색, 단점은 주황색 박스에 작성하였습니다. RGB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RGB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산출 방법의 경우 RGB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촬영을 통해 수집이 되고, 장점으로는 풍부한 내용 정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를 얻고 처리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HAR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촬영 각도나 배경 및 조명에 민감하다는 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뎁스의 경우에는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생성되는 흑백 이미지 데이터로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뎁스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장점으로는 이미지 내의 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비하학적으로 형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색상 및 텍스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어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객체들은 인식을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켈레톤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람의 관절 좌표와 뼈로 구성된 데이터로 이미지에서 추론하거나 센서를 사용하거나 특수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피사체의 자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간단하여서 학습 용량이 적음에도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경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외형 정보가 부족하고 세부적인 형태가 부족하고 산출 시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적외선 데이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수집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색상 및 질감 정보가 부족하고 이게 조명에, 특히 햇빛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사람의 형태를 많은 점을 사용하여서 표현한 데이터로 특수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이미지에서 추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가장 구체적인 기하학적 모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촬영 각도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색상 및 질감 정보가 좀 부족하고 계산 복잡성이 다른 모달리티들에 비해 가장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배경과 같이 가만히 있는 부분보다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촬영되는 이미지로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여서 수집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시각적으로 많은 중복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공간적 정보가 부족하고 카메라가 비싸다고 합니다. 오디오의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장점으로는 시점 내에서 작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외형 정보가 없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가속도의 경우에는 움직임을 숫자로 표현한 데이터로 피사체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서 측정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세분화된 정보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가 되며 센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외형 정보가 없다는 점과 피사체가 장치를 항상 휴대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레이더 장치를 쏘아 반사파 정보를 얻은 레이더의 경우 장점으로 벽을 관통할 수 있다는 점과 조도 및 날씨에 민감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외형 정보가 없고 장치가 비싸다고 합니다.
와이파이의 경우 인체가 무선 신호를 반사하는 특징을 이용하여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장점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외관 정보가 부족하고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여서 노이즈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HAR을 위한 많은 모달리티 데이터 중 10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단점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성능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모달리티 모두 환경에 따라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달리티는 RGB와 스켈레톤을 학습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AR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R에는 CNN, GCN, 트랜스포머 등의 딥러닝 구조 모델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RGB 같은 경우에는 CNN, 그리고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한 모델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RGB를 이용한 3D CNN for HAR과 스켈레톤을 이용한 STGC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CNN for HAR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D CNN 구조에서 시간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렸다가 줄이면서 마지막 행동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D 컨볼루션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D CNN의 경우 시간 차원을 추가하여서 3차원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학습 시에 입력값 정보가 2D CNN의 경우 채널, 가로, 세로 정보이고 3D CNN의 경우 시간을 추가하여서 시간, 채널, 가로, 세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STGCN의 경우 스켈레톤을 시간으로 쌓고 그래프 연산을 통해 행동을 인식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이 달리는 RGB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를 오픈푸즈라는 유명한 포즈 이스티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서 스켈레톤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켈레톤 모달리티를 그래프 연산을 거쳐 달리기 하는 행동을 인식하는 모델로 생성하게 됩니다. 앞서 간단하게 싱글 모달리티를 활용한 HA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모달리티가 잘 활용되는 모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각 모달리티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2가지 이상의 모달리티를 활용한 학습을 진행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모델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컨셉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중 피처 값을 결합하는 방식인 피처 퓨전이 있습니다. 이는 2개 이상의 모달리티의 특징들을 모델 연산 중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각각 모달리티에 대한 학습이 끝난 후에 결합하는 방식인 스코어 퓨전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달리티로부터 나온 확률 값들을 결합하여서 하나의 결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멀티모달 러닝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처 퓨전 같은 경우에는 얼리 퓨전, 그리고 스코어 퓨전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퓨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없이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을 진행한 재밌는 연구가 있어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RGB와 플로우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이미지 중간에 대부분을 가려서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맞추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사람을 전부 가리기도 하지만
중간을 고정적으로 가려서 신체 일부가 간혹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하는 배경이 중요한 작용을 하여서 분류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HAR 분야에서 배경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연구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달리티 입력값을 사용하여서 사람의 현재 행동을 인식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싱글 모달리티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다양한 딥러닝 기반 연구가 다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모달리티가 존재하는 만큼 멀티 모달리티를 활용한 학습 연구가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범죄 예방, 스포츠, 게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인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